한의학에서도 펜벤다졸도 알벤다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연 구충제가 있는데요. 바로 마늘이에요. 한약명으로는 대산이라고 하는데 기생충을 예방하고 또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피를 맑게 하고 또 양기를 북돋우는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마늘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질문들을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정나래 TV 스타트. 자, 첫 번째, 마늘은 생마늘이 좋은가요? 익힌 마늘이 좋은가요? 네, 둘 다 좋습니다. 생마늘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물질은 마늘이 상처를 입으면서 스스로 생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통마늘로 드시는 것보다는 마늘을 썰어서 찧어서 또 다져서 드시는 게 좋다고 위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은 마늘을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신은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S알릴시스테인 또한 발암물질을 해독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전으로요? 간에서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서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게 하는 이 글루타치온 S 전이 요소를 활성화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마늘도 좋고요. 익힌 마늘도 좋은데 굳이 마늘을 따로 챙겨 드신다고 한다면 익힌 마늘을 드세요. 왜냐하면 김치나 나물 같은 한식을 드시는 분이라면은 이미 생마늘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으실 거고, 또 생마늘을 억지로 먹다가 오히려 위염이나 식도염이 생겨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 어떻게 익힌 마늘이 가장 좋은가요? 물에서 짧게 데친 마늘보다는 1시간가량 끓이거나 찐 마늘이 좋습니다. 국립농업과학연구원에서도요, 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마늘 조리법에 따라서 이제 실험해 본 연구가 있는데, 생마늘일 때는 S알릴시스테인이 한 2.77mg/g 정도 되었던 것이 삶기 시작해서 15분이 지나면 3.50,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4.92, 60분이 지났을 때는 9.16으로 생마늘보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1도의 온도에서 60분간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요 50.24로 생마늘보다 거의 18배 높다고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익혀서 먹을 때에는 1시간 이상 마늘을 탕으로 끓여서 그 국물까지 활용하시거나, 이것도 번거로우시면 평상시에 밥을 하실 때 마늘을 넣고 잡곡 기능으로 해서 마늘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이 마늘을 전자레인지에서 구웠을 때는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꿀마늘은 어떤가요? 방송에서 마늘을 살짝 익힌 다음에 꿀에 절여서 먹는 꿀마늘이 소개된 이후로 아마 직접 만들어서 드시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대부분은 스태미나가 이제 떨어진 경우에 양기가 보충되면서 활력을 느끼신 경우일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의서에서는 꿀과 마늘을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과 꿀은 둘 다 성질이 매우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이 되면 체질이 안 맞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체질인 분들이 마늘이나 꿀을 과잉 섭취하면은요, 눈이 충혈되면서 노화가 빨리 찾아오고 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가슴도 답답하면서 두통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꿀마늘은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약이 되거나 독이 되거나 개인차가 확실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이 당분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고지혈증 환자분이나 암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꿀마늘 섭취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흑마늘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늘에 열을 가하면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흑마늘, 즉 블랙갈릭으로 변하는 것은요, 이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또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이 서로 상호 반응하면서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것과 같은 반응이에요. 이 흑마늘에는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 이상 많고 또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타이완 대학교에서 이 흑마늘에 대해 리뷰한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건강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이야르 반응 자체가 당화 반응의 일종이고 최근에는 이 최종 당화 산물이 세포 노화와 염증의 원인 물질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흑마늘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인데요. 마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체질이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이 아니라 마늘을 또 파우더, 마늘즙 같은 형태로 섭취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고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